처음 시청하시거나 최근에 시청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 이제 최근 한 1년 사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 채널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거의 다 미국 대형주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또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S&P 500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말부터 이렇게 올린다, 이런 전망이 이제 2021년에는 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버를 좀 자주 말씀드린 이런 편이었는데, 근데 올해 3월쯤부터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자, 이렇게 입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연준에 맞서지 말자 하면서 지난 3월에 앞으로 2년 내에 알아서 주식을 좀 정리하자, 이런 언급을 몇 번 드리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올해 초까지 이렇게 경제 지표들 보면 실물 경제가 탄탄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때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더 올라갔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자, 이런 전략을 펼쳐왔는데 4월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내리꽂다 보니까 저도 못 팔고 그대로 물려있다. 이게 지금 우리 채널의 씁쓸한 상황이에요. 항상 거짓말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죠. 댓글이 아래 좀 막혀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도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보시면 증거 영상 막 올려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닫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채널이 우리 채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빼놓지 않고 다 볼 수 있으면 오해가 좀 덜할 텐데 가끔씩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이해해야 되고, 일단 히스토리는 이렇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채널의 소신 의견은 뭐냐, 이게 중요한데,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경기 사이클의 정점을 막 지나고 있어요. 올해 내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더 투자해서 하반기에 수익을 보고 그럴 시기는 아니고, 반등을 할 때 적정선에서 매도하면서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는 시기다. 이게 올해 내내 말씀드리는 소신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의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 지표를 보다가 경제의 큰 흐름과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달에 발표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혹시 경제에 큰 변화는 없는지, 또는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이 7월 11일이에요. 지난주 발표된 중요 지표가 있는데 바로 ADP,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있어서 이걸 먼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는 사설조사 기구고 미국의 약 2천만 명의 정보를 취합해서 발표해주는 자료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 귀찮잖아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를 가지고 실전에 우리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붉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제조업의 고용지표라는 거고요. 또 그림의 맨 이쪽 좌측의 이 박스 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게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폭락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까지의 ADP,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한 현상을 보시면은 이 붉은색의 제조업 고용이 먼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의 고용은 계속 올라가다가 이거조차도 이제 둘 다 완만해지기 시작하죠.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폭락이 오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요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던 건 2006년이에요. 여기 차트 보시면, 근데 만약에 2006년에 제조업 고용이 떨어진다, 요거만 보고 주식을 매도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한 40% 주가가 상승할 때 이걸 하나도 못 먹겠죠. 그러니까 제조업 고용이 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서비스업 고용도 점점 상승세가 완만해질 때, 이때가 한 2007년인데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겠구나, 이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통하냐?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8년, 19년 이 박스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갈색의 제조업 고용은 2019년에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서비스업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고용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녹색의 서비스업 고용이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그때쯤에 매도하면 되겠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림의 맨 오른쪽이 지금인데요. 보시면 이 갈색의 제조업 고용도 올라가는 단계고 서비스업도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져 있죠. 사실 경제지표를 봤을 때 이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거와 연동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빠른 기준금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과하게 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좀 빠르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주식시장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번만큼은 과거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당연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확률을 보는 건데요. 그림은 단순하게 20년간이에요. 이걸 40년, 60년으로 늘려도 이렇게 유사한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면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오기 전에 수익을 보고 매도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과거가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도 앞으로 제조업 고용도 떨어지고 서비스업 고용도 좀 완만해지는 사태가 올 텐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먼저 빠졌으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차트를 보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거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뭐 알딸딸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다음 지표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건 ADP, 그러니까 민간 사설기구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고요. 이거와 함께 확인해야 되는 또 중요한 경제지표가 바로 발표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 노동통계국 있죠.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증감 지표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보면 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전 활용 방법은 역시 동일하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림은 지난 70년간이요. 굉장히 길죠. 이 기간 동안에 미국 노동통계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지표입니다. 이게 세로선으로 음영이 된 부분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했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푸른 선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완만히 둔화되는 구간 또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이 나타났을 때 잠시 후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죠.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투자의 구간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 조만간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뒷문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서서히 정리해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활용하기 쉽게 보려면 전년 대비 증감률 지표를 보면 실전에 활용을 하기 쉬워요. 1990년대도 그렇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제로거든요. 증가율이 제로로 향해 가던 와중에 이 정도 선에서 폭락이 왔고요. 그리고 2001년에도 보시면 미국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렇게 둔화되던 와중에 이 정도 선에서 폭락이 왔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20년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선에 왔을 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선 왔을 때는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솔직히 경기 침체와 폭락이 오기까지 좀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 선에서 과거에 폭락이 왔던 경우는 굉장히 적다 이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고용 상황이 굉장히 탄탄해서 경기 침체 시기와 주식시장의 이 폭락 시기에 그 실물과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시기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현재 주식시장이 단기에 너무 빠르게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대로 다른 사람들도 대응을 하기 힘들었던 주식시장이고 실물 경제와 괴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거예요. 최고점에 다 못 팔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 봐야 최근에 손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뭐 90% 이상이 못 팔고 물려있는 이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혼자 너무 자책하면서 한강 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도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든 폭락이 오든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잘 털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ADP 민간사설기구의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지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뭐 역시나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좀 있고 실물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남아야지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줄 가능성이 크다 이걸로 보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희망적인 회로를 굴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물 경기가 탄탄한데 그것과 주식시장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 그럼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늘은 최신 발표된 고용지표를 확인을 해봤는데 뭐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